혼자 서서히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성희롱 대상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저를 멋대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대해, 가슴에 대해, 성기에 대해, 그리고 내 행실에 대해.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한숨도 잠도 못 잤습니다. 수면제 처방받아서 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꾸며 또 깼고, 약 먹고 잠들고 깨고 잠들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민이가 알게 되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넌 피해자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이겨내라고, 싸워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용기 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알려서 피해자를 줄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 잡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막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저 말고도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던 중에 그 안에서 저랑 친하게 지냈었던, 함께 배우가 되기를 꿈꿨던 언니의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언니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했고, 그 언니도 까마득히 몰랐다고 하더군요. 제 전화를 받자 그 언니는 죽을 듯이 울었으며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당한 수법도 똑같았으며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으며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실체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자를 단순한 상품 취급하며, 그 대상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 여학생들이고, 심지어는 그 안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탕 발린 말로 정상적인 촬영을 한다고 하면서 촬영이 시작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분위기에 압도되도록 겁에 질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짧은 원피스를 주며 티팬티를 줍니다. 왜 티팬티를 입나요? 라고 물어보면 팬티 라인이 드러나면 옷이 예쁘게 안 나온다고 말하고, 촬영이 시작되면 나중엔 팬티를 벗으라며 강요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은 기본이고 성희롱에 성추행까지 합니다. 심하게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사진을 찍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희롱은 보통 이상입니다. 예원씨 가슴이 참 예뻐요. 거기가 참 예쁘네요. 손가락 좀 대볼래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하루는 속옷이 너무 입기 싫어서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 템포를 줍니다. 템포 껴. 그러면은 템포 끼고 주변에 피는 닦고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엉덩이에 뾰루지 흉터가 있다고 보기 좋지 않고 더럽다면서 컨실러를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엉덩이 화장을 하고 나오라고도 했습니다. 얼굴 화장 대충 하고 온 날에는 얼굴 보면서 화장이 이게 뭐냐고, 사진 잘 찍히려면 화장 고치고 나오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타킹을 주고 팬티는 입지 말고 스타킹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비친다면 거짓말을 하면서 촬영할 때는 스타킹을 천천히 벗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회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면서 한번 다시 하자고 신고 벗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는 누구와도 연락을 못하게 휴대폰도 뺐습니다.
자기네들 신상은 알려주지도 않고 회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닉네임으로 부릅니다. 누구님 누구님 이런 식으로요. 촬영을 하던 도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남자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남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촬영 중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더니 한마디 하고 끊더라고요. 아빠 일 중이야. 끝나고 전화할게. 이렇게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자식이 만약 딸이라면 나중에 자기 딸이 나처럼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사진들이 어떤 용도에 쓰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용이라고. 그리고 회원들이 모인 곳은 인터넷 한 카페이며 그 카페 회원들은 이미 제 얼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접할 때 찍었던 그 테스트용 사진, 그 사진을 카페에 올려놓고 가격을 적어놓듯이 1번 올누드, 2번 세미누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려놓고 사진 찍을 사람 신청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상품 경매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촬영하는 여자들끼리는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역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하면서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된 여성들의 대부분이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왔다 당하거나 길거리에서 촬영 문의를 받아서 오게 되거나 또는 블로그 등의 일반적인 사진들을 올려놓고 촬영 모델을 구한다고 해서 왔다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대 그 여성들은 자의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며 야한 포즈를 취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된 분위기 속에 겁먹은 채로 자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여자 스텝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많은 남자들과 걸어잠긴 문 그리고 반나체인 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솔직히 무슨 일 당해도 진짜 그냥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치밀함입니다.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유포시키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지나고 잊혀질 때쯤에 유포시킨다는 겁니다. 해외 IP로 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예요. 그래서 더더욱 추적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 관련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추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만이고 그런 사진 찍지 않았다고 하고 폐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너무 무서웠으며 지금도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다른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을 겁니다. 질책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포함한 그 여성들은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신고를 안 했다는 건 네가 조금이라도 원한 거 아니냐, 싫다고 하지 그랬냐, 네가 바보 같아서 당한 거다,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바로 2차 피해입니다. 그 말들에 더 상처받고 더 가슴이 찢어집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이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도 무섭고 신고하면서 여러 번 진술을 하게 되면 받을 상처도 무섭고 무엇보다 내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면 내 사진을 다 유포시킬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남자라도 잠겨있는 문에 그런 많은 인원의 남성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분위기를 조금만 험악하게 만들어도 분명 겁이 났을 겁니다. 전 정말 진심으로 강간만 당하지 말자 생각했고 꼭 살아서 나가자라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야동 사이트를 기점으로 총 5군데에서 6군데의 사이트에 사진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몇천 페이지가 모두 다 그런 사진이며 이들은 대부분 진짜 극소수 빼고는 피해자일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계속 과호흡 증세가 찾아왔었고 눈물이 흐르고 손이 떨리고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 그리고 너무 놀라게 될 엄마, 아빠, 가족들, 미안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이 글과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